안녕하세요. 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지금 이런 증상들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떨어져서 소파에 누워있고 싶으신가요? 예전에는 괜찮았던 계단 오르기가 이제는 숨이 차시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혈액 검사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고 나와도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의 건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왜 알부민이 50-60대 건강의 핵심인지, 그리고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해야 하는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5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건강 관리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예전에는 하루 종일 일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오후만 되면 기운이 떨어져. 밥은 먹는데 왜 살이 빠지고 근육이 줄어들까? 상처가 예전보다 훨씬 늦게 낫는 것 같아. 다리가 자꾸 붓고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부어 있어. 혹시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증상들의 숨겨진 공통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알부민 부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으면 알부민 수치가 나오는데 정상 범위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상 범위 내에서도 낮은 수치를 보이면 이미 몸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50대가 넘어가면서 우리 몸의 알부민 생산 능력이 해마다 1-2%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10년이 지나면 20%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건강 이슈입니다. 그럼 알부민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간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입니다. 전체 혈액 단백질의 6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단백질이죠. 쉽게 설명하면 알부민은 우리 몸의 슈퍼 택배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양소, 호르몬, 약물, 독소까지 모든 것을 필요한 곳으로 운반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관 안의 수분을 적절히 유지해서 부종을 방지하고 몸의 삼-염기 균형을 맞춰주는 완충 작용도 합니다. 심지어 면역 기능까지 도와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들어야 하는 단백질이라는 겁니다. 비타민처럼 외부에서 바로 공급받을 수 없어요. 간에서 아미노산을 재료로 해서 직접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고 단백질 합성 능력도 급격히 감소한다는 겁니다. 50대 이후에는 20-30대 때와 비교해서 알부민 생산량이 약 3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섭취하는 단백질의 질과 양, 그리고 흡수율까지 모두 중요합니다. 단순히 고기만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알부민 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럼 알부민이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양소 운반 기능입니다. 알부민은 지방산, 빌리루빈, 호르몬, 비타민 등을 혈액을 통해 필요한 조직으로 운반합니다. 마치 혈액 속 고속도로 물류 시스템 같은 역할이죠. 이 기능이 떨어지면 영양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만성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혈관 내 수분 조절입니다. 알부민은 삼투압을 조절해서 혈관 안의 수분을 적절히 유지합니다. 알부민이 부족하면 혈관 밖으로 수분이 새어나가 부종이 생깁니다. 특히 다리나 발목이 붓는 증상, 아침에 얼굴이 붓는 증상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 번째, 면역 기능 강화입니다. 알부민은 면역 글로불린과 함께 작용해서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알부민 수치가 낮으면 감염에 취약해지고 상처 치유도 현저히 늦어집니다. 네 번째, 해독 작용입니다. 간에서 만들어지는 알부민은 각종 독성 물질과 결합해서 이를 중화시키고 배출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이는 간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다섯 번째, 근육량 유지입니다. 알부민은 근육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지속적으로 공급합니다. 알부민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이는 노년기 근감소증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5년간의 추적 연구에 따르면 알부민 수치가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근력이 약 40% 더 강했고 보행 속도도 25% 빨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망률이 50% 이상 낮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알부민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알아보겠습니다. 간에서의 합성 과정부터 설명드리면 알부민은 간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이 소화되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면 이 아미노산들이 간으로 운반됩니다. 간세포는 이 아미노산들을 정교한 레시피에 따라 조합해서 알부민을 합성하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수 아미노산의 완벽한 균형입니다.
특히 류신, 이소류신, 발린 같은 분지쇄 아미노산, 즉 BCAA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알부민 합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합성된 알부민은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순환하면서 다양한 물질들과 결합해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각기 다른 목적지를 가진 승객들을 태운 버스가 도시 전체를 순환하는 것과 같습니다. 알부민이 각 조직에 도달하면 결합되어 있던 물질들을 해당 조직에 정확히 전달합니다. 그리고 다시 혈액으로 돌아와서 다음 운반 임무를 수행하죠. 이 과정이 24시간 쉬지 않고 반복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알부민은 신장에서 거의 100% 재흡수됩니다. 만약 소변에서 알부민이 검출된다면 신장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즉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이제 50-60대에게 알부민이 특히 중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 기능의 자연스러운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간의 크기와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50세 이후에는 매년 약 1-1.5%씩 간 기능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0세가 되면 30대보다 간 기능이 15-20% 정도 떨어지는 거죠. 이로 인해 알부민 합성 능력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단백질 흡수율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효소의 분비가 30-40% 감소하고 장내 환경도 악화됩니다. 이로 인해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실제 흡수되는 양은 젊을 때의 60-7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만성염증의 증가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만성염증 지표가 2-3배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염증 반응이 지속되면 알부민 합성이 억제되고 기존 알부민의 소모도 급격히 증가합니다. 네 번째, 근육량 감소와의 악순환입니다. 50세 이후에는 매년 1-2%씩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아미노산 저장고가 줄어드는 것과 같아서 알부민 합성에 필요한 원료 공급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약물 복용의 영향입니다. 50-60대는 평균적으로 3-5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등이 간에서 대사되면서 알부민 합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한국인 중년층 5만 명을 대상으로 한 10년간의 추적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후 알부민 수치가 정상 범위 하한선 3.5GDL에 있는 사람들의 10년 후 사망률이 정상 범위 상한선 5.0GDL에 있는 사람들보다 약 60%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80%, 암 발생률이 40% 높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알부민이 단순한 영양 지표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생존율을 예측하는 강력한 바이오마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부민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반드시 알부민 수치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초기 증상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감과 무기력, 집중력 저하, 식욕 부진이 나타납니다. 또한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윤기가 없어지며 손톱이 약해져서 잘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중기 증상으로는 다리, 발목, 얼굴에 부종이 나타나고 상처가 늦게 아물거나 자주 감염됩니다. 근육량 감소를 체감하게 되고 소화불량이 자주 발생하며 감기에 자주 걸리게 됩니다. 심각한 단계에서는 복수, 즉 복부에 물이 차고 호흡곤란이 발생하며 심한 부종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되어 각종 감염에 노출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증상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몸에서 보내는 명확한 위험 신호입니다.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 알부민 제품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품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분리유청 단백질, WPI 기반 제품은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90% 이상이 체내에서 흡수되어 활용됩니다. 유당이 거의 제거되어 유당 불내증이 있어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50-60대에게는 가장 권장되는 형태입니다. 농축 유청 단백질, WPC 기반 제품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당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고 흡수율도 WPI보다 낮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기반 제품은 채식주의자에게 적합하지만 필수 아미노산 구성이 불완전할 수 있고 소화가 어려울 수 있어 50-60대에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성분 확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필수 아미노산 함량입니다. 류신은 1회분당 2.5G 이상, 이소류신은 1.4G 이상, 발린은 1.4G 이상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BCAA가 균형 있게 들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원료로는 비타민 B6가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아미노산 대사에 필수적입니다. 아연은 단백질 합성에, 마그네슘은 근육 기능에, 비타민 D는 근육량 유지에 필요합니다. 반면 피해야 할 성분들도 있습니다. 과도한 당분은 1회분당 5지 이하여야 하고 인공 첨가물, 트랜스지방, 과도한 나트륨이 들어있는 제품은 피하세요. 브랜드 선택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업체의 신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GMP 인증 여부,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증, 제조 년도와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임상 데이터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흡수율 관련 임상시험 결과, 안전성 테스트 완료 여부, 효능 관련 연구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가성비도 고려해야 합니다. 1회분당 실제 단백질 함량을 계산해보고 월 비용을 계산해서 비교해보세요. 추가 배송비나 정기구독 혜택도 따져보시고요. 개인별 맞춤 선택법도 중요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경우에는 소화 요소가 첨가된 제품을 선택하고 WPI 타입을 선택하되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고 인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고 혈당 지수가 낮은 제품을 고르세요.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나트륨 함량을 꼼꼼히 확인하고 칼륨이 적절히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제 올바른 섭취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섭취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적의 섭취 시간은 기상 후 30분 이내입니다. 밤새 고갈된 아미노산을 보충하는 것이죠. 운동 후 2시간 이내도 좋습니다. 근육 회복과 합성을 촉진합니다. 취침 전 2-3시간도 효과적입니다. 야간 근육 분해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섭취량 가이드라인은 체중 1kg당 1-1.2g입니다. 60kg 성인 기준으로 하루 20-25g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 2-3번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 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세요. 200ml 이상이 좋습니다. 다른 약물과는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하고 공복 섭취 시 위장장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인 부작용과 대처법도 알아두세요. 초기 소화불량이 생기면 효소가 첨가된 제품으로 변경하고 변비가 생기면 수분 섭취량을 늘리고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하세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제품 섭취와 함께 생활 속에서 알부민을 관리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식단 관리부터 말씀드리면 고품질 단백질 식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계란은 생물학적 가치가 가장 높은 완전 단백질이고 생선은 소화가 쉽고 오메가-3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닭가슴살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으며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주자입니다. 아미노산 흡수를 돕는 식품도 함께 섭취하세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은 아미노산 흡수를 촉진하고 비타민 B군이 풍부한 현미와 귀리, 아연이 풍부한 견과류도 도움이 됩니다. 생활습관 개선도 필수입니다. 충분한 수면, 하루 7-8시간의 양질의 수면이 중요합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를 통한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거든요. 적절한 운동도 필요합니다. 주 3회 이상의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다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알부민 소모를 증가시키니 주의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근육 단백질 분해를 촉진합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마지막으로 정기 검진을 잊지 마세요. 3-6개월마다 혈액 검사로 알부민 수치를 확인하고 간 기능 검사와 신장 기능 검사도 함께 받으세요. 지금까지 50-60대 시니어를 위한 알부민 완전 가이드를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알부민은 50-60대 건강의 핵심 지표입니다.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 단백질이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므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방치하면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품 선택 시에는 성분과 흡수율을 우선 고려하세요. WPI 타입의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 제품이 최선입니다. 올바른 섭취법과 생활습관 개선을 함께 실천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수치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부민 관리는 단순히 보충제를 먹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관리의 핵심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